사망 원인 1위, 암.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액암 사기였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필이면 췌장암이라니. 췌장암은 진단이 곧 사형 선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악의 암으로 불립니다. 삶을 뒤흔드는 질병에 늪에 빠진 사람들. 가장 큰 원인은 면역력 저하에 있다는데요. 각종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힘은 강한 면역력에서 나온답니다. 지금 여러분의 면역력은 안전하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면역력. 하지만 58세 양영신 씨는 나름의 관리법이 있다는데요. 지금 관리 중이신 거죠? 아, 이거 힐링 음악 듣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이게 힘이 돼. 수시로 들어요, 내가 이걸. 피곤하잖아, 사는 게. 그녀의 피로도를 올리는 건 바로 집안일이랍니다. 이거 좀 봐. 집안일이 스트레스야. 치워도 끝없는 집안일. 식구가 많으니까 하고 나면 또 쌓이고 빨래하고 나면 또 쌓이고 이것도 막 아이고 이게 뭐야. 치우면 또 생기고 또 아이고 이거 또 치워야 되는데. 당연하다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스트레스로 자리 잡은 건데요. 눈에 보이니 별 수 있나요? 일단 치우고 봐야죠. 아이고 집안 꼴이 왜 이래. 맨날 지저분해져 있어. 자고 났으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지러 놓고 내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눈에 비는 게 다 집안일이다. 이거 봐. 사방에 아이고 아이고 전부 일거리야. 전부 일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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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날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니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된다는 영신 씨. 때문에 늘어나는 건 잔소리와 곡소리뿐이랍니다. 그날 오후 아이고 이번에도 일이 많네. 빼난 날이 없어. 일정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아 저는 원래 웃음 칭찬 강사인데 아이고 강의도 해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봐요. 빼곡하잖아요. 핸드폰 스케줄이. 쉬는 날이 없어요. 좋아하는 일도 버거워질 만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에 지쳐버린 그녀. 체력 회복도 잘 안 되고 감기 걸리면 빨리 안 낫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대상포진이 왔대요. 4년 전 급격한 체력 저하를 느낀 후 진단받은 대상포진. 곡선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너무 아파요 그거. 아직도 잦은 가려움과 신경통이 그녀를 괴롭힌답니다. 면역력 저하 이후 잦은 피부 트러블도 생긴다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날마다 잊지 말고 먹어야 돼. 최근 먹는 약이 하나 더 늘었답니다. 무슨 약인 건가요? 이거 고지혈약.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수치가 하루아침에 안 떨어지니까 아유 내가 이 고지혈증이 있어서 힘든 것 같아요. 피로도가 극에 달하더니 1년 전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은 상황. 타고난 건강 체질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영신 씨는 각종 모임을 주도할 만큼 활발했다는데요. 그전에요. 아이고 그냥 슈퍼맨처럼 제가 동네 사람들 짐 다 들어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질 아파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 것도 힘들어서 뒤에다 생메고 그렇게 다닐 지경이에요. 아픈 곳이 늘어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레 줄었다네요.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셨거니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아니 저기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는 기운이 떨어져서 그래. 그때부터 피곤하고 이제 간지럽고 막 이러면 신경 쓰이는 거야.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는 체력. 집 앞 공원 산책도 오랜만입니다.
의자에서 좀 쉬었다 가세. 아이고 언니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야. 좀 쉬어야지 이제. 오늘 운동은 여기서 끝인 것 같죠? 아이고 앉아 자네도 앉아. 아이고 노인네 소리가 저절로 나네. 근데 자네 얼굴이 이뻐졌어? 진짜? 피부가 탱탱하네. 뭐 먹는가? 아니 넘쳐나게 먹고 잘 자니까 아무 이상 없던데. 아 나는 요즘 피부도 처지고 이런 데막 뽀드락지도 나고 그래요. 좁쌀 같은 게. 언니가 지금 아픈 곳이 많고 면역력이 떨어졌잖아.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구나. 그래 나보다 더 깨끗했었잖아. 그럼 이것 좀 봐봐 자네. 이게 뭐야? 이게 면역력 자가 진단 리스트인데 이거 한 번씩 손가락으로 해봐. 자네 맞는 거. 나의 면역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초간단 테스트.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맞아. 난 아니야.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이거. 아니야. 입안이 흘거나 입 주위에. 평소 그녀가 겪는 증상들이 꽤 많아 보이네요. 끊임없이 접히는 손가락. 그 결과 두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죠. 영신 씨는 무려 7개 면역력 주의에 해당하는 결과였는데요. 자네는 3개밖에 아닌데 나는 7개나 되네. 어쩜 좋아. 면역력은 특히 나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40대 이후부터는 각종 호르몬 변화 등으로 면역력이 쉽게 떨어져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데요. 최근 떨어진 면역력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한 사람. 한시도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답니다. 어떤 질병이 그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걸까요? 엄청 아파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아파요. 대상포진이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어요. 이제 이쪽 팔이랑 등 쪽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놓을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눕고 그래요. 정숙 씨는 대상포진으로 벌써 일주일째 입원 중입니다.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을 왔는데요. 그냥 관절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저녁에 또 계속 통증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게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는 지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디 병원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상포진 맞다고. 중년이라면 흔히 발병한다는 당뇨, 고혈압도 없었던 터라 대상포진일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데요. 대부분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잘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와 줄 몰랐었던 거죠. 대상포진은 수두에 감염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호발하는데 최근 대상포진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계속 증가해서 더 이상 노인 질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갱년기 여성분이나 당뇨 환자,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보단 많이 호전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환부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이거를 따끔따끔하고 그래서 아플 때마다 발라요. 다행히 정숙 씨는 대상포진 골든타임에 들었지만 72시간 이내에 치료받지 못하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맘때 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대상포진은 유독 계절이 변화되는 환절기에 환자가 늘어나는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신체 면역 기능을 쉽게 떨어뜨리고 또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화학 물질을 몸에 축적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때 체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신경이 분포하는 곳이라면 신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으로 의욕마저 상실했다는데요.
밤샜어요. 너무 아파서요. 말을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아프니까.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그만큼 통증이 매우 심한 질병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을 10이라고 했을 때 분만통이나 수술 후에 느끼는 통증이 한 6에서 7점 정도이고 대상포진의 통증은 8점 정도로 대상포진은 분만통이나 수술 후 통증보다도 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수포와 통증을 줄이는 주사 치료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뻐근 힘 좀 빼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면역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 모르는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면역력을 관리하지 못해 일명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됐다는 지성희 씨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병원 투어 중이라는데요. 집에서 한번 나오면 기본 3곳은 돌아야 안심이 된다는 그녀. 지금부터가 시작이랍니다. 병원 약국, 병원 약국. 하도 가다 보니 이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 돌아다니다 방전되겠어요. 종합감기약이 있을까요? 종합간장 먼저 이걸 미리 까드리면 좋은데 미리 까면 약간 떨어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올 때 다른 약국 들리고 병원 들리면서 미리 다 좀 비상약 사다 놓고 약이 떨어지면 좀 불안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다 놔야 돼요. 비상약으로. 약 없인 불안하다는 지성희 씨의 일상이 궁금한데요. 집에 와서도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는 모습. 이른 아침 병원 투어부터 집안일까지. 이 정도면 강철 체력이 아닌가 의심되던 찰나?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지치네. 그렇죠. 안 힘들 수가 있나요? 아유 약을 좀 먹어봐야 되나. 아유. 이럴 때 그녀에게 필요한 건 약. 아이고 그만 쓰거라. 집안 곳곳 약들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지혈증 약도 먹고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감기 같은 게 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그런 때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약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 안 돼서 소화제도 잘 먹고 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인 것 같아요. 매일 약을 챙기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여기저기 좀 잘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었더니 병원에서 면역력이 약해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감기도 오고 아픈 거라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은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유해한 세균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지고 감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몸속 면역 방패는 약해진 지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통증도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힘들 때도 많아요. 저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화장실 같은 거 어디 있나 확인을 해놓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혹시 아프다 그러면 이제 막 화장실 찾아가고 그럴 때도 있어요. 면역력 저하가 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예민한 장 때문에 병원 가는 날 외에는 외출도 꺼린다는데요. 아직도 먹어야 하는 약이 남았나 봅니다. 이거 당뇨약이요.
제가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다시 재검을 받아보니까 당화혈색소가 지금 8.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성한 곳 없는 몸. 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태 평생 살아보면서 날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 자꾸 아픈 원인이 살이 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20대부터 지금까지 늘 비만 체형이었던 성희 씨. 비만 자체가 질병이지만 면역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답니다. 비만한 경우 몸속 지방세포가 만성염증을 악화시켜 면역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암 발생률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근육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면역력이 쉽게 저하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떨어진 면역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질병부터 자칫 암까지 불러온다니 무서운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건강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예, 환절기 되니까 눈에 알러지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고 솔직히 어디 갈 때도 손수건도 항상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는 깜빡했다 그러면 휴지라도 사서 눈 닦고 막 그러고 다녀야 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와요. 눈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3개월 전에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앞에를 볼 때 막 좀 뿌옇기도 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매일 약을 넣어주고 있어요. 혈관 질환부터 녹내장까지 다양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위협받는 지성희 씨. 이제야 많은 약들이 있는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드디어 약이 아닌 밥이 나오나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좀 어깨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주사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염증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시간이 흘러 한 번씩 찾아오는 어깨 통증. 면역력이 떨어지며 몸 곳곳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계를 교란해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여성은 29%, 남성은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염증이 결국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매일 약 5,000개의 암세포가 생성되는데요. 그럼에도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속 암세포에 대항하는 다양한 면역세포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는 암세포를 스스로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공격해서 자연 살해세포라고 불립니다. NK세포는 수보다 활성도가 중요. 활성도에 따라 면역력이 정해지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지성희 씨와 양영신 씨의 NK세포의 활성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검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 사람 모두 NK세포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양영신님, 안쪽으로 앉아주실게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NK세포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500 이상이면 정상 수치에 해당하지만 양영신 씨의 경우 정상 수치보다 낮은 관심 구간. 지성희 씨는 경계 구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면역력을 키워 NK세포 활성도를 올려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요. 여기 그 어려운 걸 해낸 이가 있습니다. 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고 있다는 주인공. 혹시
네.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분이 있다면 네. 누구실까요? 있어요. 저보다 몇 살이나 더 많으신 분인데요. 진짜 예쁘고요. 동안이기도 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닮고 싶은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내노라 하는 시니어 모델 사이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라는 그녀. 안녕하세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병갑순입니다. 어머, 저보다 언니라고요? 동안 미모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제가 아프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요가, 뭐 한국 무용.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잊고 있던 꿈이 생각났다는 그녀. 이번엔 시니어 모델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연 인기 스타. 모델만의 시니어에서 최고십니다. 피부도 진짜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해져서 췌장암 실증이죠? 예. 우와. 예.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제가 췌장암 2기였어요. 예. 건강 검진을 받는데 이것 가지고 CD를 주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의사 선생님 그렇다니까 서울 큰 병원 갔죠. 7년 전 예고 없이 찾아온 췌장암. 그녀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원로 배우 변희봉 씨가 투병 끝에 오늘 별세했습니다. 췌장암으로 국민 배우부터 스포츠 영웅까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이들도 많은데요. 재발률도 높지만 초기 증상도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악성 종양성 질환으로 노화, 흡연, 만성 췌장염 등이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췌장암 진단이 곧 사형 선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암 중 하나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5년 생존율은 단 13.9%에 불과합니다. 이는 췌장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년 안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으로 췌장암은 최악의 암으로 불립니다. 췌장암은 갑순 씨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게 왔을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해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런 췌장암이 왔는가? 억울하고 분하고 막 속상하고 막 하늘이 노랗고 막 정말 억울했어요. 삶의 여유를 찾을 때쯤 진단받은 암. 오랜 세월 참으며 살아왔던 게 화근이었답니다. 아마 주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 집 가족이 아니고 외톨이 된 느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냈어요. 그리고 막 방간일도 벅차고 힘들었어요. 떡 같은 걸 새벽에 일 나가 해갖고 많이 배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잠은 4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 몸이 다 많이 망가졌죠. 수술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갑상샘 염을 시작으로 아토피 피부염 대상포진까지 오랫동안 저하된 면역력을 방치하다 보니 결국 췌장암까지 찾아왔던 건데요. 이후 면역력을 높이며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전원 생활을 선택한 그녀. 환경을 바꾸자 많은 것이 달라졌답니다. 항암 주사를 6개월 맞아라 하는데 그 5개월 만에 이제 더 안 해도 되겠다고 끝내자 해가. 그래 지금은 만 7년 지났으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유기농 음식 채소 다 우리 손으로 농사 직접 지어 먹고 그래서 아마 치유도 빨리 됐고 면역력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들깨 농사 잘 됐다. 조급하던 성격도 느긋하게 바뀌었다네요. 아이고 누가 여기다가 버려놓고 갔어. 갑순 씨 마을 지킴이로도 활약하고 있나 본데요. 제가 또 분회장이고 하니까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위생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의 손님들 왔을 때 좀 동네가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쫙. 동네 정비에 틈틈이 근력 운동까지 뭐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그녀.
한시도 허투루 쓸 수가 없다는데요. 이제 낳고 보니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웃에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갑순 씨.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반찬 봉사로 실력 발휘 중이랍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직접 가꾸는 텃밭은 일상의 재미를 더해준다는데요. 제철에 먹는 음식이 보약이라고들 하잖아요. 일단은 길러무는 내가 직접 키우니까 약을 안 치가 좋잖아요. 농약 한 번 안 쓰고 기른 유기농 채소랍니다. 이거 한번 봐요. 벌레가 먹어가. 벌레가 먹어. 달팽이. 갑순 씨 밥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채소들. 채소를 많이 챙겨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녀가 건강을 위해 챙기는 또 다른 식재료는 바로 이 항아리 속에 있다는데요. 면역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된장입니다. 발효식품이 항암에 좋다 해서 된장을 직접 담거든요. 시골에 오고부터 바로 담았어요, 된장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니 정성은 기본.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식재료인 거죠. 조미료는 최대한 줄이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요리한다는 갑순 씨. 금세 뚝딱이네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아, 어서 와. 된장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래, 점심 먹자. 어서. 맛있겠네. 평소 지인들에게도 인기라는 그녀의 건강 밥상. 솜씨 좋기로 소문날 만한데요. 건강 반찬이네. 맛있게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언니 집에 와서 먹으면 정말 많이 먹어도 속도 편하고 배부르게 먹어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채소를 직접 길러갖고 무농약으로 이렇게 먹으면 맛도 있지만은 면역력 키우는데 아주 좋다 해서 이렇게 먹고 있어. 아, 된장 집에서 담근 된장이니까. 맞아. 요새는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그렇게 일하고 그냥 배우는 걸로 그렇게 힘든데 감기 같은 거 안 해? 건강해지가 감기를 1년 내가도 한 번도 감기한 일은 없다. 다행이다. 대단하잖아. 그 체력이.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그렇다. 그렇지. 건강해 보여, 진짜 나이에 비해서. 공기 좋은 곳에서 뭐 좋은 음식 먹으니까 면역력이 팍팍 올라가는구만.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나누는 일도 면역력 관리법 중 하나라는 갑순 씨.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 뭐야 또? 뭐 또 얼마나 좋은 것도 혼자 먹고 있어? 이거 베타글루칸이라는 건데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 혼자만 좋은 거 다 먹고 있었구만. 이거 먹으니까 피로감도 좀 더 없어. 그래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구만. 베타글루칸은 고가의 버섯이나 귀리 같은 곡물 또는 미생물에 존재하는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21세기 6대 영양소로 꼽히는 다당류 성분인데요. 베타글루칸은 1940년대부터 면역 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됐을 정도로 면역 조절의 핵심 성분이고요. 또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소개될 만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먹고 이제 언니 따라가보자. 면역도 키우고. 베타글루칸 이거 챙기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챙겨 먹어봐봐. 비법이 알겠어. 비법이 따로 있어.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 T세포, NK세포 등 각종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줘 암을 예방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활성화를 돕는데요. 실제 유방암 환자 30명이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결과 백혈구 수치 감소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침투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갑순 씨의 관리 비법. 집안에 구들장으로 부를 때는 찜질방을 설치했다는데요. 황토하고 편백나무로 진 찜질방이라서
효과도 크고 피로 풀리는 데는 너무 좋습니다. 과거 면역력이 바닥을 치니 한여름에도 수족냉증으로 고생했다는 그녀. 꾸준한 운동으로 극복했답니다. 제가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발끝치기 운동인데 이게 혈액순환에 아주 좋거든요. 허리는 상체를 쫙 펴고 한 50번씩 한 번 할 때 그거 3번 150번 정도 치면 아주 좋아요.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 만점이라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죠. 다운. 이게 몸도 그렇지만 하체에 열을 내어줘서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손발 털기도 혈액순환에 좋거든요. 전신 운동에는 손발 털기만 한 게 없다는데요. 모세 혈관을 자극해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8. 이 운동이 온몸에 열을 내주는 운동이라서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체온을 높이는 혈액순환 운동,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체온은 면역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면역력 저하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에서 37.5도 사이로 이보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이에 따라서 신진대사의 장애를 유발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체내 열 생성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신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하체 강화 운동은 체온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평소 자주 걷는 습관이나 하체를 강화하는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온 조절에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해 췌장암을 이겨낸 갑순 씨. 여기에 빼놓지 않고 챙긴 베타그루칸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데요. 미생물 발효 베타그루칸이란 정확히 뭔가요? 버섯류, 곡류에 존재하는 베타글루칸을 흔히 1세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통해 베타글루칸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서 이후 일반 식품에서 추출한 2세대 베타글루칸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진화된 형태가 바로 미생물에서 발효해 추출한 3세대 베타글루칸인데요. 미생물에서 오랫동안 발효해서 얻어낸 고순도 또 고함량의 베타글루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그루칸의 함량을 비교해보면 미생물 발효 베타그루칸이 곡류보다 약 12배, 버섯보다 약 4배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미생물에서 발효해 추출한 3세대 베타글루칸은 버섯이나 곡물에서 얻은 1세대 베타글루칸보다 분자량이 작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 1세대 베타글루칸의 평균 분자량은 100만 달톤 이상인 반면에 3세대 베타글루칸의 평균 분자량은 10에서 30만 달톤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분자 크기가 작아서 체내 흡수율을 높인 것입니다. 실제 분자 크기에 따른 흡수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1세대 베타글루칸은 분자 크기가 커서 체내에 쉽게 녹아들지 못하는 반면 3세대 베타글루칸은 분자가 작은 만큼 체내에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거죠. 1세대와 3세대 베타글루칸을 비교해보면 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 오라면 엄마랑 산책하니까 좋지. 응. 맨날 우리 서로 바빴는데. 응. 엄마는 일하고 집안일하고 나는 놀고 TV 보고 놀고. 엄마. 응? 이제 안 아파? 엄마 몸? 응. 엄마 그래 여기 와서 진짜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어? 맨날 나만 계속 병원 갔었잖아. 그때 싫었어? 응. 혹시 어디가 아프셨어요? 아, 제가 소포성 림프종이라고 그 혈액암 사기였었어요. 혈액암 사기를 진단받은 최예원 씨인데요. 혈액세포나 골수, 림프 등에 생기는 암을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악성 림프종 및 백혈병 등이 있는데요. 혈액암은 다른 암과 달리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신체 곳곳을 이동해 완치가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암과의 사투를 펼쳤다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걸린 게 소포성 림프종이라고 해서 저는 사기 진단을 받은 이유가 이게 횡격막 기준으로 위아래 전체가 다 이제 암세포가 퍼져 있었었고 골수까지 침범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뼈 전이만 안 되고 전체가 다 암세포였어요. 바로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고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임파선부터 서해부에 이르기까지 복부를 가득 채운 암덩어리. 의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말도 안 된다. 우리 집은 가족력도 없다. 가족력도 없는데 무슨 암이냐 그랬더니 악성 종양이 맞다고. 이거는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안 하면은 선생님 지금 다음 주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직 검사하고 막 치료받고 하니까 아 내가 심하긴 심했구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전체가 다 까만 거예요. 제 몸 안이. 그래서 진짜 제가 암에 걸렸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억울함도 컸었고 내가 뭘 잘못해서 암에 걸렸지? 이런 생각이 사실 제일 많이 들었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뭐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암이라는 그게 정말 참담했었어요. 30대에 진단받은 말기암. 암만 보며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필리핀에서 레저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되게 시간을 쫓기면서 살았거든요. 아침에 픽업하고 손님들이 이제 막 케어하고 점심도 막 대충 먹고 그리고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항상 밤이었고 만성 피로? 피로를 진짜 계속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등하고 옆구리 중간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에 이 통증이 이제 복부로 옮겨와가지고 효과는 없지만 일단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제 버티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걷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걷다가 배 아프고 뭐 일어나다가 배 아프고 밥 먹다가 배 아프고 이제 통증 주기가 너무 짧아지니까 안 되겠다.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혼자서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진단과 동시에 입원, 그 길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8차 항암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유지치료 항암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검사를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재발 소견도 없었고 암세포가 한 번도 발견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 최종 검사인데 그때까지도 이제 암세포 발견이 안 되면 재발 소견 없이 5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8번의 길고 긴 항암을 씩씩하게 이겨낸 예원 씨.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그리웠다는데요. 이 나무들이 피톤치드가 엄청 많이 나와. 세아 피톤치드가 뭔지 알아? 아니. 피톤치드가 나오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 있지? 그게 많이 빠져나가. 피톤치드를 많이 호흡하면. 하늘 볼 여유조차 없이 달려왔던 지난날. 고달팠던 항암이 끝나니 놓치고 살았던 게 뭔지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덕분에 돈독했던 모녀 사이가 더 좋아졌다네요. 서울 살 때는 진짜 이런 거는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공기가 좋고 먹을 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일단 건강을 되게 많이 되찾아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나를 위한 시간은 늘리되 일과 삶의 균형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는 예원 씨.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의문스러운 동작. 혹시 그녀만의 관리법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면역이 떨어져서 아팠었기 때문에 이제 면역 챙기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림프가 막히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니까 면역을 제일 끌어올리려면 몸에 노폐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위, 그리고 바위, 그리고 보 해서 손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손으로 빼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약 500에서 600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는데요. 주로 귀 뒤, 쇄골, 겨드랑이, 서해부 등 신체와 신체 연결 부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림프절은 면역기관 중에 하나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과 그리고 각종 노폐물을 처리하는 면역세포의 림프구를 내보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면역 올리는 림프 마사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잡아서 귀를 잡고 얼굴을 이렇게 좀 끌어당겨줘요. 그렇게 쭉 끌어당기다가 내려주고 그러면 편두통이나 이제 일하다가 이제 머리가 좀 뿌얘진다든지 이게 좀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확실히 많이 좋아져요. 다음은 주먹을 활용.
바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엄지손가락 뼈를 이용해서 일단 쇄골 부분을 조금씩 아프지 않게 눌러야 돼. 아프게 누르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해서 바깥쪽으로 이 노폐물을 풀어서 빼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눌러서 이렇게 빼주는 게 가장 좋고, 손을 뒤로 해서 목 뒤에도 같이 풀어서 내려주시면 좋아요. 생각보다 시원한 자극이 느껴지시죠? 보자기는 이제 손바닥을 이용하는 건데 겨드랑이 쪽 여기를 살살살살 쳐줘요. 바깥쪽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겨드랑이 위쪽으로 쳐주다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쓸어서 올려줘요. 여기 모여있던 노폐물을 내가 바깥으로 빼준다는 생각으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낸 건데요. 대단하네요, 예원 씨. 그런데 이때 정적을 깨는 알람 소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네. 알람을 왜 맞추신 거예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식사 시간을 항상 놓치거든요. 항상 일을 먼저 하고 전에는, 지금은 일단 제 면역이랑 건강을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최대한 식사 시간에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일을 하고, 그렇게 저를 좀 이렇게 시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에 쫓기는 날이 많아 끼니를 거르거나 종일 굶다 폭식하기 일쑤였다는 그녀. 즐겨 먹는 음식도 확 바뀌었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단호박 오리로스 하고요. 청경채 미나리 샐러드요. 저는 불요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까지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인데요. 식사 때마다 지키는 철칙도 생겼다네요. 스무 번 이상 꼭꼭 씹어 삼키는 습관을 들인 거죠. 천천히 음미하며 식재료 고유의 맛도 즐기다 보니 요즘은 밥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고요. 아무래도 전에는 먹다 보면 시간을 쫓겼거든요. 왜냐면 레저 사업을 하면은 막 그 속도를 맞춰서 먹다 보면 체하고 막 얹히고 속 안 좋고 막 부대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속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먹으니까 확실히 일단 속이 편하고, 이렇게 일단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내 속도를 찾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면역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챙기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요.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혈액암 걸린다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것저것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베타글루칸이 면역력 높이는 거랑 활성산소, 그리고 이제 제가 암에 걸렸었잖아요.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NK세포 활성화 때문에 저는 베타글루칸을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한 임상시험 결과 베타글루칸을 8주간 섭취한 군의 NK세포 활성도가 3배 이상 높았고요. 백혈구가 활성화되면서 쥐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줬답니다. 그리고 특히 얼굴은 건조가 심해지니까 계속 뭐가 올라오고 또 가라앉히면 올라오고. 피부 고민도 많았다는 예원 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챙겨 먹기 시작한 게 이제 베타글루칸인데, 그리고 나서부터 속건조도 좀 잡히고 얼굴 이제 전체적으로 뾰루지 올라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라앉고. 베타글루칸이 면역력 저하로 약해진 피부 건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베타글루칸은 체내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상처 회복이나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꼬리가 절단된 물고기에게 베타글루칸을 투여했더니 꼬리 재생의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만성염증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실제 당뇨가 있는 쥐의 만성염증과 염증 인자를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3년을 받았으니까 사실 정말 다시는 그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단도 신경 쓰고 면역력도 신경 쓰고, 이 NK세포가 제대로 싸워줘야지만 암세포가 몸 안에서 재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매일 챙겨 먹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베타글루칸,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베타글루칸 하루 권장량이 350mg을 준수해 섭취하시고요. 식약처에서 면역에 대한 기능성이 인정된 안전한 성분인지 꼼꼼히 확인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감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암까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 현대인들. 질병을 막기 위한 해법은 내 몸속 방패, 면역력에 있습니다. 채널 A